그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의 추가적인 문자는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없으신 분들 신규 편입의 기준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금양도 편입 기준 잡아야 되는데 밑에서 한 템포 놓치긴 했어요. 근데 일단 뭐 수급 개선되는 폭 있고 하면 들여다 볼 거예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준에서는 뭐 포스코 케미칼 하나 기준 잡아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좀 정신없이 매매 사인이 설정이 됐는데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22만 3천 원, 4천 원, 그죠? 22만 3천 원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놨단 말이죠. 그 설명하는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서 22만 8천 원, 8,500원 공방까지 있었고, 그래서 8,500원으로 매매 사인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강도로 잡아드렸고 목표 주가 상향을 해드렸고, 그리고 삼성 SDI 쪽에 10년간 40조 공급하는 거, 40조 원 양극재 공급 계약 이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모멘텀이 됩니다. 주봉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매도가 줄었어요. 그죠? 매도가 줄었다는 것은 매수 전환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뭐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같은 가격이에요. 같은 가격에 저가에 못 잡으신 분들 좀 아쉽지만 현재 기준에서 편입할 수 있다.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조금 전에 23만 원 공방이 있었는데 같이 병행해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만 6,500원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 또 혹은 손절 그리고 마지노선은 22만 2천원 개장 투자점 수준이에요. 거기가 이탈되면은 그때는 가지고 계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요 정도 범위에서 뭐 차익 실현을 좀 단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좁아요 공간이. 주봉 기준으로는 추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급 그리고 개장치 고점 돌파 여부 거래되고 확인 후에 기준을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23만 3,500원 돌파하면 그때 이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겁니다. 재차 문자 발송이 될 거고 요 기준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1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거래대금 최상위 지금 2위로 내려서 있네요. 근데 고점 돌파하면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겠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개선되면서의 흐름입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프로그램 쪽이 매도의가 좀 진했기 때문에 좀 아주 공격적으로 접근 범위를 설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은 아주 좋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금양 이렇게 해서 질문도 주셨는데 우선순위는 포스코 케미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우리가 금양을 다시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시고 오늘 그러면 삼성 LG전자하고 금양 LG전자하고 포스코 케미칼 두 종목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주봉에서의 흐름은 너무너무 이쁜 위치가 되죠. 뭐 차트 계속해서 잘라드렸던 부분이고요. 주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전일 방송 원고에서도 지금 포스코 케미칼을 방송에서만 몇 번이에요. 19거래일 동안에 9번 갖고 나왔어요. 9번. 대단한 거죠. 그렇게 돼 있고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보시면 이게 이제 테슬라의 주봉 기준이고 테슬라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이게 일봉, 그리고 이게 주봉입니다. 전일 장중에 포스코 케미칼 녹화를 안 했었네 제가. 안 했었군요. 요 기준에 아주 이쁜 장악형의 기준이 형성이 됐고 7월 이후에 누적 수급 범위, 그래서 수급이 꼬여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례 기준도 설정을 했던 거고, 이 상태에서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냐면, 뭐 좋습니다. 완벽하죠. 매매 사인. 예? 다른 친구들 지금 어땠을까요? 전량 매도하고 밀리길 기다리고 지금 더 오르면 이거는 까치밥이니까 냅두자 헛소리하고, 응? 그러지 않았을까요? 까치밥이니까 냅두자라고 헛소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게 왜 까치밥이야? 양봉으로 돌리는데, 주봉인데. 자, 문자 사인이 재차 나가야 되겠죠. 어차피 이제 뭐 아까 그 구간에 한 번 더 발송을 했어야 되는데 놓쳤다고 치고 23만 3,500원 프로그래밍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편입을 하는 거예요. 추가 10% 편입. 목표 주가는 25만원.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고가가 새롭게 형성이 되겠죠. 마지노선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습니다.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도 일단 없습니다. 그죠? 요 차익 실현 범위만 이제 발송이 되면 돼요. 추가 편입이 나갈 때는. 그런 맥락에서 뭐 프로그램 쭉 쭉쭉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발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이 나는 공간에서 제대로 잡아내자는 거예요. 수익을. 뭘 그렇게 어렵나? 포스코 케미칼 뿌리세요. 뿌리는데 어제도 이영철 연구원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 전 거를 하는 게 아니야. 어제 야간 거 최소한 어제 야간 거.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 뿌려드렸잖아요. 아까 편입 설정이라고 공개적으로 싹 다 뿌려드리고 밀리면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렇게까지도 해드렸는데 그걸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벌써 이미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신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지. 여러분들 걸로 수익을 만드시고, 다시 한번 홈페이지 알려드리는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똑같은 포스코 케미칼을 나는 왜 엉뚱한 데서 20만원 넘자마자 팔았을까? 21만원에 팔았을까? 22만원에 팔았을까? 23만원에 팔았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를 반성해야죠. 똑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에? 여기서 밀리면 이제는 차익 실현이 여유로워지잖아요. 이제 밀리면 우리는 차익 실현할 거예요. 나중에 따라붙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장중에 어떻게 됐어요? 장중에 분명하게 설정 범위를 명확히 잡아드렸었죠. 장중에 저점 부분, 라이브 방송에 계셨다면 저점 부분에 대한 편입 설정 범위가 월등하게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충분하게 추가 편입의 기준이 잡혀질 수 있는 부분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동매매만 하지 않으면 차분차분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동매매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허스코 케미칼의 경우는 이제는 조금 대처가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럼 다시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서 아주 단순한 논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 저기를 캡처했어야 되나요? 고점이 23만 4,500원이죠. 조금 이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돌파되어 있는 기준이고, 나중에 이거는 다시 자릅시다.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자, 이런 기준을 한번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이 시장의 고점이 2,548포인트, 2,528, 뭐 48, 오케이. 그때 기준은 뭐 여기가 고점이죠. 근데 이제 뭐 시장의 지수가 어느 정도가 고점이냐 하반기에 그걸 좀 놓고 보자라는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아유 죄송합니다. 앞전에 포스코 케미칼이 시장 앞전 고점 그 수준에 부딪혀 있을 때 포스코 케미칼은 23만 9천 원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시장이 너무 안 좋대. 나는 너무 좋은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안 좋지 않냐 이거예요. 왜 안 좋아요? 그러면 많이 깨져 있다 이거예요. 시장이. 그 과연 시장이 깨져 있는 건가요? 아닌데. 강세죠. 시장은 초강세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수가 올라온 위치만큼의 이 종목의 위치, 그러니까 저 바닥에 있는 종목도 많아요. 우리 종목 중에서도 저 밑에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치에서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뭐 어제 SDI발 어떤 이슈 그 내용이 있었던 없었던 그죠? 결론적으로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상승 장악형 기준의 상승 잉태 확인형. 그리고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내 방송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에 캔들 패턴 잡아드리니까 이번에 캔들 패턴 교육 있죠? 이번에 지금 이다운 연구원님이 캔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잡아줄 건데 좀 이따 이제 일봉도 보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봉 보시고 주봉 보시고 월봉 보시면요, 이 캔들 하나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첫 번째 장악형일 때 왜 못 잡았냐 이거예요. 장악 확인형인데 이걸 왜 못 따라붙냐 이거예요. 변형형의 기준에 상승 잉태 확인형 이걸 왜 못 잡았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변형형 교육까지 다 있죠.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수많은 뭐 연구원 전문가들 중에서 이다운 연구원이 가장 기특해요. 아니 구정 연휴 동안에 대표님 왜요? 저 교육해도 돼요? 무슨 교육이요? 나 교육하고 싶어요. 연휴 기간에. 남자친구 있잖아. 상관없대요. 일주일 내내 교육하겠대. 그러더니 2기 교육하는데 이번에는 캔들 교육을 하겠대. 그 캔들 교육에 이거는 고가 교육이거든. 4대 천왕 교육은. 그 4대 천왕 교육에 변형형과 삼성전원도까지. 대단한 거죠. 이거를 검색기 교육까지 해서 이용철 연구원까지 해서 8거래일 동안에 교육을 해드리고 윤정도가 또 3시간 교육해드리고 모자란 거 있으면 또 추가 교육도 해드릴 거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 교육 자체가 이게 77,000원인데 이게 이제 지금 36명인가요? 40명 차면은
죄송합니다. 40명 차면은 가격을 또 인상할 거다. 얼마로? 88,000원으로. 전화하실 것도 없어. 일로 입금하시면 되지. 카드 결제하실 분들만 전화하시면 되고. 요 캔들 하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비중을 줄여놨던 거는 수급이 꼬여져 있었기 때문이었고, 지금은 이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우 긍정적이죠. 녹화 끝나고 일단은 현대로템도 잘 돌리고 있으니까 병원부터 갔다 올게요. 23만 4천원 공방입니다. 또 짝짓기 매매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세요. 짝짓기 매매 포스코 그룹주들. 죄송합니다. 와, 이게 식은땀 나지, 코가 꽉 찼지, 숨은 못 쉬겠지, 장은 좋지. 야, 끝내주네. 응?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우리가 월봉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월봉을 이자락에서 17일날 잉태형이잖아요. 장악형으로도 매직을 설정을 하면 장악형으로도 바뀌어요. 장악형으로 바뀌어봐라. 2020년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리고 교육을 해드릴 때 그 교육을 해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잘 보세요. 이 종목의 경우에 프리미엄이 높다. 그래서 2020년도 랠리, 21년 초까지 랠리, 그리고 21년 하반기에 이 조정폭이 사실 작지 않아요. 고점 대비해서 18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수준까지. 18만 원에서 10만 원 반토막이에요. 작지 않죠. 조정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기서도 잘 보시면 캔들의 그 흐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그 추이의 흐름인데, 상승장악 확인형의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쪽, 그쪽은 신뢰도가 이제 높다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중립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교육받다 보면은 이런 거를 상승익도 확인형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을 모르는 친구들한테 배우면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변동성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그 교육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캔들의 4대 천원 캔들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준이 잡히는 게 아니라, 모양새가 나왔다고 해도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초강세 흐름이 연출이 돼야죠. 어떤 거? 이런 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은 어떻게 설정을 잡느냐,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요 몸통의 이제 절반의 기준을 잡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못하는 친구들한테 배우는 거고, 음봉의 윗꼬리는 뭐라 그랬어요? 몸통이라 그랬죠. 음봉의 윗꼬리는. 그럼 고점에서부터 시초가가 여기 아닙니까? 시초가에서부터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올 때 그 몸통의 절반. 그러니까 음봉의 윗꼬리는 음봉으로 설정을 하는데, 저 당시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색깔을. 그러면 저 당시 기준으로 잡으시게 되면 양봉이었단 말이야. 어디서부터? 밑에가 아니지. 캔들 하나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양봉인 거지, 이게. 뭐 밑에서부터야? 시초가가 어디예요? 위에서부터지. 그렇게 해서 저 몸통에, 새로 생긴 저 몸통에 상승 장악 확인은 끝나고 나서 저 몸통의 절반이 훼손되면은, 우리야 이제 뭐 고점 대비 1.5% 뭐 3% 이렇게 잡지만,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범위는 또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래 꼬리가 몸통으로 인식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또 다시 장악형이 나옵니다. 또 다시. 그 장악 확인형,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돼서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수반이 됐죠. 이 미묘하고 복잡하고, 이게 어려우시면 이거를
이 기법을 만들어 놓은 윤정도한테 의지를 하시든가. 응? 그리고 하락 장악형이 떴어. 또 하락 장악형이 뜨기 전에 상승 장악 확인형에 꼬리가 달렸어. 그럼 하락 장악형이 뜨기 전에 여기서 착실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뭐가 그렇게 어렵나? 조금 전에 보실 때 뭐였어요? 상승 잉태형이었죠. 여기 있잖아, 상승 잉태형. 이게 상승 잉태형으로 보여요? 분명히 거래량 터지고 양봉에 그러면서 상승 장악형의 기준 설정 범위 잡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월봉으로 멀쩡하고 그 월봉으로 멀쩡한 흐름에 들어올릴 만큼의 이슈가 불거져 있고, 음? 여기서 장악 확인형 또 나오면 되잖아요. 시장은요? 뭘 시장은요야 무지하게 좋지. 지금 장이 안 좋아요? 아휴 진짜 거짓말쟁이들. 응? 장이 안 좋다고요? 시장의 지수가 신고가 랠리를 향해서 다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안 좋다고 표현을 해요? 응? 이게 월봉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의 흐름도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봉으로. 응? 주봉에서 꼬리 날려봐야 긴 꼬리가 아니다. 일봉에서 음봉 떨어져? 이거 교수형 4대 천원 캔들에서 교수형도 이제 배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형이 아닙니다. 교수형이라는 거는 전 거래일의 몸통을 훼손시켜야 돼요. 응? 전 거래일의 몸통. 훼손시키지 않았잖아. 그죠? 전 거래일의 몸통을 훼손시키지 않았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고점까지 놓고 보다 보니 이렇게까지 아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봉에서 똑같이 줄을 잡아드린 거예요. 응? 저 고점까지 지수가 올라오는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느냐. 어? 저 그림 이후에 딱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그 이거를 자꾸 음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주봉으로 보면 다 몸통인데 왜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호텔 강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신 디자인님하고 이다운 연구원, 이영철 연구원, 그다음에 임 팀장까지 해가지고 호텔 강연에 다 서로 정보 공유하고 서로 짜세요. 그리고 지금도 글 올릴 때 날짜 제대로 안 봐? 1월 27일까지 기준에 선착순 10명, 자녀인은 7명이야? 오늘이 31일인데? 그거 하나하나 제대로 토시 잡아야 돼. 예? 그리고 윤정도 제일 싫어하는 거 이런 거. 어? 글씨가 넘쳐나면 줄이세요. 공지사항하고는 또 차이 나요 여기는. 응? 한 줄의 단어 한 줄에. 그리고 또 플러 친구에서 가져다가 쓰라고 그랬죠. 다 등록해서 가져다 쓰세요. 배워서. 지금 거래대금 거래량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최고점을 찍고 정점에 놓여져서 꺾이느냐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깨에서 판다는 그런 겸손을 떨지 말자 그랬죠. 어깨에서 왜 팔아? 최고점 팔면 되지. 응?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내일이 정점이라면 또 오늘이 정점이라면 손절해야죠. 그러니까 어제 오시라고 그제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만 오셨어도 어제 포스코 케미컬 매수사인 2번 라이브 방송에서 또 한 번, 그 다음에 마감 때 라이브 방송에서 또 한 번. 응? 어제만 들어오셨어도 수익이잖아. 근데 오늘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제 등골이 오싹오싹한 거지. 야야야 이거 야야야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손절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손절 가능성보다는 윗방향의 흐름을 놓고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매수 강도를 드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봉 에? 멀쩡해요. 갭상승이 나와 있다 뿐이지 일봉에서. 그리고 월봉의 흐름도 멀쩡합니다. 거래 터트리고 여기서 똑같습니다. 지수의 고점을 다 넘긴 그 흐름 속에서 앞전 고점들을 왜 못 넘기냐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와 거래대금을 수반한 그 이후의 흐름이다.
이거는 교수형이 아니다. 몸통을 전일 몸통을 훼손시켜야만 교수형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 거래가 수반되고 이러한 초강력한 시세가 나오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따라붙는다.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아느냐 할 줄 모르느냐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같은 날 이거 어떻게 할까요? 14% 오른 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를 우물쭈물하는 경우, 응? 잘 보세요. 10분봉으로 볼까요? 30분봉, 10분봉 한번 봅시다. 26일 이후에 20분봉, 30분봉, 26일 이후에 잘 보세요. 26일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변동성이 나온 게 얼마나 있어요? 이거는 이평선의 기울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없죠. 정점에서 크게 밀려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점을 설정해야 되는 위치의 흐름이 과연 얼마나 나와요? 많이 나와요? 안 나오죠. 오히려 편입 범위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개별 기준에서 우리가 1분봉 띄워놓고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개별 기준에서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이 가능했던 구간이고, 손절 범위 명확하게 지키면 되니까. 이게 30분봉이에요. 첫날 여기 다 뺏겼어요. 여기서 가슴에 손놓고 생각해보세요. 외부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첫날 이 초강세 흐름에 따라붙었어야 될 이 자리에서 여기서 다 뺏긴 거예요. 여기서 외부에 계셨다면 전량 차익 실현이지. 여기서 왜? 그냥 목표 주가 도달했으니까. 그건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들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뭔데? 양봉인데 팔라고 가르쳐요? 양봉인데 오버슈팅을 팔어? 그럼 만 20% 올라가면은 안 따라붙나? 우리는 안 따라붙죠. 기준점이 있으니까 1점 미만도 20%까지만 따라붙잖아. 응? 무슨 말이냐면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객관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야죠.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어떨 때는 따라붙으라고, 어떨 때는 따라붙으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야. 명확하게. 우리는 명확하게, 아니 양봉인데 왜 팔아요? 꼬리가 제한 쪽인데, 응? 꼬리를 얼마큼을 잡을 거냐? 응? 정신 나간 친구들처럼 상한가 간 종목에 대해서 3분의 1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합니다. 어디서 주소 들은 거 있을까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3분의 1 꼬리 달리면 판다? 상한가인데 10,000원짜리 상한가면 13,000원인데 1,000원 밀리면 파나? 아이고 참. 그래서 적절하게 오버슈팅이다 인식이 잡힌다. 뭐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온다. 그럼 우리가 수입 범위에서의 1% 혹은 1.5% 지금 시간이 뭐 10분이 안 됐다.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자. 뭐 어떤 기준점을 설정하고 대처하는 거죠. 그럼 요 꼬리 부분이 작진 않아요. 이 등락률이. 작지는 않습니다만 고민을 하는 거죠. 14% 들어올렸을 때 들어올린 이유가 뭘까? 또 수급은, 또 테슬라의 지금 시가총액은, 전체적인 추이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기준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응?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30분 봉에 특히 외부에 계신 분들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야, 나 윤정도랑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정리하라고 시키는구나.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소형 잡주하고는 달라요. 그 예를 보여드려요.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3시간짜리 주말 교육이 될 텐데 그때까지 몸이 좋아져야 될 텐데 참 이것도 양치기 소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거 다 지우고 깔끔하게 놓고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장대 양봉, 이게 시가총액 9조일 때 20% 올라온 거예요. 장중 고점이. 이러한 장대 양봉일 때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물량을 던져버려요.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린 거면 일단 잘라내고, 잘라냈다면 앞전 고점을 넘기면 또 따라붙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던져요. 막연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지. 막연히 왜 던져? 100%다 성공되는 건 아닌데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오버슈팅이다, 이게 아니에요. 뭐 신고가가 나왔으니까 오버슈팅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응? 여기는 뭐 신고가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 요 짧은 구간만 따졌을 때 추세 강화가 나오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응? 얘만 그러느냐, 이런 흐름들이 다 오른 건 아니지만 얘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몇몇 종목만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 당사자의 기준. 7월 28일이면 뭐가 있어요? 응? 7월 28일이면 하나솔루션도 20% 올랐잖아요. 시가총액 7조에서, 시가총액 7조에서 20% 올랐어요. 실적을 바탕으로. 응? 그죠? 그렇게 해서 20% 오르고 나서 주가 조정을 받나요? 추세적으로 초강세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초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러고 나서 흐름을 가져갈 때, 응? 무조건적으로 공포감에 앞서서 소형주 잡주 매매하듯이, 소형주 잡주는 밀려 떨어지면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밀리니까, 응? 또 그런 종목은 또 들어가서도 오래 가져간단 말이야. 하나솔루션 똑같은 7월 28일.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극대형주 좀 뭐 7조 이상에서도 극대형주의 기준이 되는 거죠. 또 한번 봅시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21년도 8월 2일입니다. 정확히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다 들여다 보시니까, 그러니까 보시다 보니까 뭐 에이 뭐 나도 여기서 따라 붙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응?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여기까지의 흐름이요. 거래일수로 11거래일, 그 11거래일 동안 이게 15% 오른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14조,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13조 원대에서 27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13조 원대에서 27조. 그러니까 이런 등락범위, 이런 등락범위, 이런 등락범위, 이런 등락범위에서 막연한 기준이 아니라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하는 데든가 그 다음날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하는 데든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지. 응? 양봉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는데 저걸 차익 실현한다? 또 하나의 예를 또 보여드릴게요. LG전자. L전자의 기준은 지금 원래 전일까지 시가총액 17위 공방을 서로 하고 있었어요. 시가총액 17위 공방. 근데 이 LG전자가 약보합에서, 약보합에서 상한가를 갑니다. 약보합에서 1억 6,300만 주짜리 9만 원에서부터 얼마야? 14조. SK바이오사이언스랑 비슷하죠. 14조에서 상한가 가더니 그 다음날 꺾이면 착실하면 돼. 근데 무조건적으로 변동이 나왔으니까 오버슈팅이다, 잘라내야지. 목표 주가 도달됐으니까 잘라내야지.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야.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지금 포스코 케미칼 보시면서 아 저 오버슈팅인데 저러다 된통 당하는데, 뭘 된통 당할 일이 뭐 있나?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정리하자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손절 딱 잡아놨는데 너 차익 실현 마지노선 딱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질하고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공매도 뭐 물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량이 출해됐었잖아요. 그게 12만 주, 13만 주까지 출해됐었어요. 근데 22만 원대 초반에 추가적으로 물량이 출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락에서 우리는 라이브 방송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은 겁니다. 왜? 마지노선을 설정을 하고 그걸 설명드리는 사이에 22만 3천 원에서부터 8천 원까지 저점은 22만 2,500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22만 8,500원에도 편입 8천 원의 편입인 거죠. 왜? 점저점 깨면 이제 속 시원하게 전량 차익 실현 하면 되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손절인 거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매수위로 전환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서 돼 있어요. 쇼커버링 들어올 수 있는 위치죠. 응? 그죠? 오늘 기준에 뭐 금양 문자 안 나왔지만 어제 문자 충분히 다 나갔고 어제 전량차익 실은 재편입이고 오늘 기준에서도 25,800원 고자락에서 편입 설정 범위 고민하다가 거래가 없어서 일단 우선순위를 포스코 케미칼부터 잡아놓자. 프로그램 쪽 들어왔잖아요. 문자 안 나왔어도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은 간헐적으로 잡아내실 수 있다는 거죠. 응? 현대로템 시꺼맸지만 일단은 3거래일 동안의 흐름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집중하는 거는 오늘 문자 나온 거는 포스코 케미칼과 LG전자 기준에 좀 집중을 해서 대처를 하자. 반도체주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의 흐름에 과도한 흐름인데 삼성전자 그 IR 자료 올려주세요. 실적 자료 올려주시고 결론적으로 지수 부분이 0.3%까지 대밀려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1.37, 삼성 SDI 1.31, LG화학 0.44,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시가총액 극대형주 IT 또 그 중에 어떤 거요? 2차 전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기준에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시가총액 2위, 5위, 6위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17위 놓여져 있는 포스코 케미칼 17위예요. LG전자가 18위입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서로 순위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우왕좌왕하지 않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차분히 들여다 봅시다. 마지노선은 그렇다면 5% 범위까지 설정을 잡읍시다. 그리고 문자 매매 사인 잡아드리는 기준에서 차분하게 대처하십시오. 어깨에서 판다는 겸손 떨지 말고 우리가 어깨? 항상 어깨에서 판다고 거짓말하고 머리 꼭대기 다시 올라가 주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머리 꼭대기에서 밀려 내려올 때 그럴 때 차익실현을 하고 어깨에서 대살 수 있는 어깨에 대샀는데 추세가 허리까지 내려갈 추세라면은 정리죠. 그 추세는 어떻게 확인해요? 거래되고 거래량이 둔화되면.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흥분 상태로 대처하지는 않습니다. 대밀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례 기준도 잡아요. 응? 그때 기준은 23만 원의 절반 그리고 22만 6,500원의 전량. 나는 애매모호한 구석인 자리에서 편입이 됐는데 그러면 22만 6,500원의 절반 22만 2,000원의 전량.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급은 일단 일부 개선폭이 잡혔으니까 좀 뭐 차분하게 들여다보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점 넘기면 추가 편입도 문자 발송이 될 수도 있는 위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오세요. 오셔가지고 지금 콘라드 강연회가 2월 25일 날 있어요. 그 내용, 시간, 내용, 가격 싹 다 정해서 설정 기준 잡읍시다. 삼성전자 오늘 IR 자료하고 실적 자료 올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그래 종목 하나를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들어가자. 응? 아시겠죠? 금양은 공식적인 문자 사인은 오늘은 이제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수급은 뭐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뭐 전일 들어간 거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처합니다.